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연애를 한 뒤 1년 또는 2년 만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저와 남편은 3년 이상의 연애 기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단점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결혼 생활에서는 기쁨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 달달한 신혼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결혼 생활에 시련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작지만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중이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버렸습니다. 나는 알게 된 후에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받았고 성과를 내지 못하여 거대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회사 사정이 한순간에 비참해졌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망하고 나의 남편 또한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입사해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망하는 것이 어찌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어떠한 좋은 회사도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뭘 먹고 살까?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회사에 지원서를 써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나의 아직 30대 중반이고 나이가 많은 편인데 어렵고 두렵다고 생각하겠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도 계속. 그러지 말고 얼른 이력서를 준비하자. 회사 망했어도 우리 집은 망한 게 아니야. 우리 여보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당신 같으면 이 나이에 사무실 자리를 차지하는 직원을 뽑을 것이지. 더 좋고 더 열정 넘치는 어린이들을 뽑겠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재취업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 생각해보자. 현재는 퇴직금도 없으니까. 우리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나올 거라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을 테야.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나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준비해보자. 남들보다 자격증도 없고 스펙이 부족한 남편은 이력서에 경력사항을 제외하고 글을 쓸 게 없다며 막막해했어요. 요즘처럼 경쟁력이 대단한 시대에 남편의 초라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회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울해하며 회사 월급날이 다가오자 더욱 눈물을 짜내며 앞으로는 사이도 못 잇는 거 아니냐며 비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한두 번 위로를 했지만 날이 갈수록 질질 짜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기를 싫어하는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내던 남편을 받아준 것은 바로 우리 친정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공대를 졸업한 뒤 작은 IT 보안업체 회사 하나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회사는 일반 건물을 보안하는 업체가 아니라 인터넷 해킹을 경비하는 업체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개발하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해킹을 방어하고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이와 같은 업체가 많아서 아버지께서의 회사는 시작은 취미로 했지만 사업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꽤 단단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새로 개발 중인 프로젝트 하나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할 것이라 확신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우 견고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정성껏 만들고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제 프로젝트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남편이 실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께서 먼저 도와주셨어요. 내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개발 부서가 있었던 것 같다는 기억이 나네요. 명함에는 개발부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냥 회의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개발자가 필요한 부서는 아니었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필요한 역할이었어요. 업무는 주로 사무적인 면이 강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회의록을 정리하고 좋은 기획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활동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뽑아내어서 파일로 다시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센스가 필요한 업무군요. 자네가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한 회사에서 올해 일을 해나라고 했으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되었나요? 장인은 회사예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코딩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자네가 모든 것을 직접 다룰 필요는 없고 대충 용어들만 알고 있다면 업무 적응에 며칠 안 걸릴 것 같군요. 괜찮다면 다음 주부터 출근하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은 더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당장 취업을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면서 외워버리기도 했고, 쟤는 남편에게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면 훨씬 좋겠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적어도 정아버지의 회사였기 때문에 잘릴 걱정은 없었고, 월급이 적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장인어른 회사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작은 실수 한 번만 해도 가족이니까 훨씬 더 질책을 받을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장인어른의 평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회사라고는 안 그럴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빠 회사니까 작은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는 일이죠. 남편은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제 설득 끝에 결국 친정아버지 회사에 취직했어요. 우리 가족의 생활비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좋은 취업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한시름 덜었어요. 문제는 남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적응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힘들었어요. IT 보안 프로그램 용어를 공부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징징거리던 저도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완벽하게 적응한 것 같았어요. 자신감도 붙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시작했더니 회사 업무에 대해 더욱 열정을 품었지만 은연중에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의 회사이고 본인도 남들만큼의 일을 해내는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가족 모임을 하게 되어 저녁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연봉 협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때 제가 밥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회사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의 태도에 조금 놀랐어요.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굳이 연봉에 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 사장은 그래도 제가 회사에서 근무한 지 1년이나 지나고 나름의 정규직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실수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1인분의 업무를 완수하고 있고요. 제가 연봉을 조금 올려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월급이 적어도 너무 적어서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저는 다른 회사에서 쌓아올린 경력도 있기에 제 경력과 연차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값도 계산 못해요. 그런 건 꼭 가족끼리 밥 먹자고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하나요? 연봉 협상은 회사 테이블에서 해야지. 제 나이에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팀에 있는 김 과장은 저보다 연차도 적은데 월급은 훨씬 높습니다. 많은 팀은 핵심 부서이거나 비슷한데 김 과장은 개발자 아니면서 아예 포지션도 다르니까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저도 애 키우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제가 오는 애는 장인 어른의 손주시지 않습니까? 이참에 연봉 좀 팍팍 올려주세요. 회사에서 이야기해봐야 제 성과를 따져가면서 동결시킬 게 뻔한데요. 장인은 사위한테 힘 좀 써주십시오. 저는 그만해도 됐는데 좀 의아함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회사에서 성과를 잘했으면 연봉이 동결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친정 아버지께서는 회사 일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거라고 제게 아무런 언지를 주지 않으셨지만 엄마께서는 얘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본인이 사장 사위라는 걸 알고 있느냐면서 은근히 직원들에게 거들먹거리고 어깨를 쫙 펴고 다닌다는 것. 이야기했어요. 엄마께서는 남편이 사장 위임을 내세우는 바람에 오랜 기간 다니신 직원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을 조심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회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사회는 언제 처리해드나 하시면서 지나가는 말로 경고하는 경고를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저에게 굳이 꺼낸 이유가 뭐겠어요? 남편이 잘 단속해서 입방정을 떨지 못하게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겠죠?
저는 일부러 가족들끼리 시간을 내서 밥 한 번 먹으려고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남편에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이야, 여보, 아버지 말대로 회사 일은 회사에서 해야지. 가족들끼리 그간 잘 지내셨어? 안부 묻기도 바빠서 왜 굳이 회사 이야기를 꺼내나요? 그래, 나는 회사 일에 대해 하나도 모르니까 대화에 끼기도 어렵잖아. 그러지 말고 남은 이야기를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남편이 제가 말을 꺼낼 때마다 삐걱거리며 입을 꾹 다물더라도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꾹 다물었던 입을 터뜨리듯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보물을 찾은 듯이 와다다다 말을 쏟아내는데 왜 굳이 장인어른 편을 들어주며 말을 잘라먹는 건가요? 제가 시끄럽다고 해서 연봉을 올려주세요 하겠어요? 만약 그러려면 장인어른에게 따로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내 편으로 들어줄 거라 생각해서 있는 자리에서 제게 말을 하라고 한 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혼자 쓸 게 아니라 애들 키우는 데 쓸 돈인데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잘 알겠지만요. 우리 아빠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연봉을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선을 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집이지 가족끼리 선 것 같은 게 어디 있어? 내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연봉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 장인어른도 소금쟁이다 짜도 너무 짜 내가 이쁘다고 노력하는 사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연봉을 2배로 올려줄 거야. 아이들이 가족보다 회사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서 항상 흑자를 노려하면서 왜 여기서 그렇게 군다고요? 나한테 왜 이렇게 몹쓸게 굴어? 당신은 나의 아버지 앞에서 흉보하고 있잖아. 아버지의 말에는 잘못된 게 없는데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호련히 월급이 올라가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그거야말로 당신이 우리 가족 앞에서 실수한 게 아니겠어. 그런 당신이 회사에서 자료를 펼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자료 아무것도 안 펼쳐놓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 프로젝트만 해도 말이야.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연봉 인상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었고 당신은 너무 말이 많이 빠르네요. 다시 작성해 보시겠어요? 알고 있어야 해. 그 부서에서만 일해온 개발자들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어? 당신 말대로 맞아. 성과가 있으면 성과금을 받는 거고 연봉도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당신만큼 일을 하니까 그만큼만 받는 거야? 너도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진짜 더럽게 하는 거라서 A씨 내가 말해줄게. 회사도 안 다니는 사람이 뭘 알아? 회사원들의 고충을 모르겠지? 맨날 집에서 탱자탱자 아들들이랑 놀면서 죽일 거 하느라고. 사회에서 멀어지고 있지? 내가 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 당장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어? 당신이야말로 아버지 회사에서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다녀와. 사장 사위라고 어깨 펴고 다니면 사람들이 흉내 낼 거야. 와, 언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장인, 너인가? 그래요. 저는 사장의 사위라고 하나 거들먹거린다고 말했는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가족끼리 뒤에서 뒷담화치며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요점이에요. 본인도 실수를 저질러 놓고 있으면서도 괜히 방귀 뀌는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입을 꽉 다물어 버렸어요. 전에 남편이 잘하면 연봉도 높아지겠죠. 그런 마음으로 친정 아버지의 시각을 신뢰하면서 살았어요. 그 이후로는 매월 약간은 월급이 올랐지만 티도 잘 나지 않는 정도라 남편은 별로 실망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월급 문제로 불평하고 있는지 회사에 대한 불만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친정아버지의 회사이니까 아버지를 향한 이야기로 애코 않겠어요. 회사원이라면 누구든지 별일이 아니에요. 회사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다. 그것이 국가 당국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없겠는가? 그러자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까지 티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업계 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업계 내에서 널리 퍼지면
매우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보안 쪽을 장악하지 않는다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람들 중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이며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진 기업들도 생겼다. 친정 아버지의 회사는 두드러지게 성장하려고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더 많아져서 투자 설명회를 열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며 실수를 결코 할 수 없다고 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글쎄, 세상에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투자 설명회를 하실 예정이었던 딱 3일 전에 경쟁업체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개발하신 기술과 매우 유사한 시스템이었고 프로그램의 이름도 비슷하며 성능도 유사했기 때문에 심지어 핵심 기술까지 똑같은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부 유출이 아니라면 이렇게 똑같을 수 없다는 의심이 나올 정도였어요. 직원들도 서로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셨습니다. 더군다나 투자자들은 사기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사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으며 회사 분위기도 확연히 위축되었습니다. 가라앉게 되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봐야 후발주자가 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게다가 아버지의 경쟁업체는 대기업의 후광을 받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업은 어떻게 이겠어요? 아버지께서는 망연자실해하셨고 직원들 또한 사기가 뚝 떨어져서 초조한 분위기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아버지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찾아가게 되었는데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아니, 우리 회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아이, 어떻게 공부해서 취업한 건데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 알아봐야 하나. 아우, 미치겠네. 진짜, 그래도 개발자는 갈 곳이라도 많지. 아, 나처럼 서류 업무나 보는 사람은 취직할 구멍도 찾기 힘들다고. 진짜 소문대로 사장님이 자신의 친구는 아니라고 소문이 있는데요. 원래 대기업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한 것만 아닌가요? 우리한테 사기를 쳤다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알 길이 있나요? 그런데 내부 유출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을 조사하면 수십억 대의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죠? 아직까지는 발표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사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겠어요. 제 자리에 앉아서 구직 사이트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오래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런 사건과 사고가 있는데 평생 직장이 뭐냐고요. 빨리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군요. 경쟁업체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프로그램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고 갑자기 회사에서 큰돈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회사는 자금난을 겪게 되었어요. 투자금은 투자대로 뱉어내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순간에 비위에 앉게 되셨지만 힘든 상황을 참고 노력하셨어요. 직원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회사를 운영해온 아버지께서는 가장 큰 압박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하셨었죠.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중 한 명이 자신이 특허 기술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여직원은 정규직 사원이 아니었고 하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었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기술을 도용했다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 그 여직원이 자백을 한 것도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미 사고는 7로 끝났기 때문이죠. 7대로 치면서 유출이 전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백을 하면 어떨까요? 회사는 망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직원을 믿었던 뒤 뒤통수를 맞게 되어 완전히 무기력해졌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겪고 계신 아버지는 그 여직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의지조차 떨어지셨습니다. 그 사이에 해당 여직원은 하청업체까지 중도 포기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여직원을 찾아가려고 집 주소를 찾아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은 천하태평이라는 점에 더욱 근심이 많아요. 현재 월급도 미지급된 상태에 더해 우리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생겼는데 너무 남일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가족 일이기도 하고 당신이 다니는 회사 일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수가 있어? 남일 맞지? 내 회사도 아니고 당신 어른이 그 회사를 나한테 줄 것도 아닌데 뭐 나야 그저 월급 받는 직원 아니냐? 내가 나서 봐야 해결되는 일도 없고 그래 봐야 위로 몇 마디 전하는 게 끝일 텐데. 아이, 장인어른 귀에 내 말이 들리기나 하겠어. 뭐라고, 정말 내 속이 시커멓게 타고 있는데 당신은 천하태평이 그나. 우리 아버지 일인데 어떻게 남 일이 맞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대로 말이야. 직원들 월급 인상도 팍팍 좀 해주고 잘해주고 있으면 직원들이 왜 특급 기밀을 유출했고 다들 말은 안 하고. 아마도 회사에 대한 불만이 한두 가지뿐만 아니었을 텐데 내가 몇 번이나 장인어른께 이야기를 했다고 월급을 올려달라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잖아. 일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말이야. 근데 듣지도 않았다고 하는 그 장인어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세상에, 그게 바로 말이야. 우리 아버지 회사는 중소기업치고는 근무 시간도 널널하고 복지도 좋은 편이야. 세상 어느 중소기업이 우리 아버지 회사처럼 운영을 하냐고. 아버지께서도 젊은 사람들에 맞춰 운영하시려는데 결국 직원들이 뒤통수를 치는 거야. 왜 그런 특급 기밀을 유출했고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지. 이건 다 솔직히 장인어른의 잘못인 거야. 다들 돈이 필요하니까 돈 받고 소스를 유출한 거야. 당신은 지금 범죄 작품을 들고 있는 거라는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놈을 믿고 아이까지 키워줬다는 것이 한심하다. 정의가 없어도 자신의 가정교사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싶느냐? 당신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우리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내가 손을 내밀도록 했느냐? 가정교사가 사람 모자라다고 하니까 나 싼 값에 쓰러져가게 한 사람은 뭘 정말 솔직히 말하면 내 장인 어른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어디 있냐? 사람이라 해도 동네 이웃으로 보지 않겠냐?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 모든 것이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그 많은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에서 내부 정보 유출 하나도 못 막는 것은? 막아낸다는 것이 그 말이 됩니까? 회사 평판은 다 떨어지고 투자 회수도 아주 작아졌어요. 그것을 하고도 저렇게 남지 않아서 평생 소규모 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 지금 말은 다 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얘기하고 있는 게거든요. 장인님의 회사가 망했어요. 아주 망해 있고 탁빛이 다 사라져 망했다고 알아요. 그래서 당신도 빨리 현실을 깨달아야 해요. 남편의 말싸움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고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집에 누가 왔다고요? 누군가라고 하고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우리 부모님께서 현관문 앞에서 계시는 거 아닐까요? 제가 놀라서 현관문을 열어주거나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막더라고 하더군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현관 앞에 우리 부모님이 계신다고. 거 봤잖아. 빨리 문을 열어드려야지. 내 앞을 막고 그래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다시 인터폰으로 가서 현관이랑 통화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문 앞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더니 혹시 파산 신청이라도 하고 오시는 길이에요? 집까지 다 털털 털리고 지금 오갈 곳 없어서 우리 집으로 찾아오신 거 맞죠? 자네 집에 있었구먼. 내가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일단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 이 문부터 열어보지 싫은데요. 아니, 개털되셨으면 어디에 발을 들이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염치도 없으시네. 우리 집 말고 다른 데 알아보세요. 우리 집에 애들도 있는데 거렁뱅이 된 상태로 와서 모골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현관문 맨 위에 있는 쇠로 된 걸쇠를 걸어 꾸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보면서 정말 잊지 못할 비웃음을 날리더라고요. 아니, 사장님을 때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해요. 다 망한 다음에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는 건데 왜 우리가 모셔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잘하셔서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자신들 잘 살고 계시는데요. 당신도 알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망했다고 바로 우리 집으로 오내고요.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행동인가요? 서로 불편할 것 같은 생각도 안 하고 너 지금 한 말을 전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장 문을 열어야 하니까 비켜. 우리 부모님을 문 앞에 세워둔 채로 시위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굴 보고 대화 좀 하자고 하셨는데 뭘 눌러붙어서 비켜 없는지요. 너는 그런 진부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싶냐? 얼굴을 보고 대화하자고 하는 순간 우리 집에 빈대처럼 붙을 거야. 확실해. 아이 문을 열었다가 앞으로 너희 집에서 지내자고 하면 어쩌려고. 문을 잠그는 것이 현명해. 남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복도까지 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문 하나만 두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남편의 대화를 모조리 다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식으로 남편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되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손을 올리고 남편의 머리를 흔들다가 확 밀쳤어요. 평소에 운동 따위는 하나도 하지 않던데. 이러한 인간이 자존심이 없는 것처럼 서두르며 너는 지금 나한테 쳐냐 내 머리털을 뽑았어. 이건 완전 폭력이야 라고 말하니 맞아 받아줘야 할 남편이라는 말이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소송 사례야. 내 머리카락에 손길을 대지 마. 나는 이미 스트레스로 머리가 줄기차게 빠져 있는데 몇 가닥이 더 뽑힌 거야? 몇 개의 머리털만 뽑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왜? 몇 가닥 남은 머리털이 소중한가? 내가 싫어하는 바를 사실을 알면서도 너는 내 머리카락을 뽑아 머리부터 벗겨놓는 거야? 아, 너 지금 모르는 게 없다. 이건 인신공격이야. 내가 나를 모욕했으니 소중을 벗겨준 것이니 모욕감은 나발로 비켜. 소송하려면 하세요. 우리가 결혼한 만큼 모든 것을 50대 50으로 나눠야 되는데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부모님께서 현관문 앞에 세워두신 거지와 뭐니 막말하는 사람이라 더 이상은 못 살겠어서 반방을 갔습니다. 문을 확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모든 내용을 다 들으신 부모님께서 눈을 부라리며 넘어지신 남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남편은 그 눈빛에 살짝 겁을 먹은 것 같아 보였지만 자존심이 있는지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망에 찾아온 주제를 믿고자 뒤늦게 찾아온 거라고 말했어요. 마누라한테 손 한 번도 안 올린 사람인데 맞은 건 저입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이야기 좀 하자고 찾아온 겁니다. 몇 번을 말했어도 감히 우리를 현관문 앞에 세워두고 상처를 주는 말을 뱉어내는데 할 말이 있다면 빨리 하고 가세요.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알려오신 건 아니죠. 저희는 돈이 없어요? 장인어른이 월급 쥐꼬리만큼 줘놓고 돈을 왜 바랍니까? 아, 저희 이혼해서 반반하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든 빌어먹고 살아보면 되겠다. 정말 이런 놈인 줄은 모르고 결혼에 애까지 나와 키우면서 살 부닥끼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더라고요. 남편이라는 놈이 현관 입구에 떡하니 더니만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다. 오신 거라고 했으니까 얼굴도 받고. 이제는 말만 하고 나가시면 되겠네. 현관 안쪽으로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와, 근데 등에 맨 배낭은 그거 뭐예요? 그거 왜 메고 오셨는데요? 당장 며칠 지낼 짐을 싸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 차딱지를 붙여서 건질게 그거 전부인가요? 아, 정말로 이 놈이 미친 놈인가 싶어서 저도 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향해 아주 상스럽게 욕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피해도 없는 듯이 귀를 후빈 행동까지 했더라고요. 완전히 나를 무시하더니 우리 아버지에게 악플을 퍼부렸더라고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몇 가지 조언을 해줬을 때,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 직원들을 잘 보살피세요. 월급을 안 올려주고 그냥 부름먹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유출도 하고 이직도 하는 거 아닐까요? 내 직원들은 스스로 알뜰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자네 말고는 월급에 불만도 없었어요. 도대체 내 회사에서 뭘 하길래 월급을 올려줄 것인지 자네에게 물은 거야? 쉬운 일만 시켰는데 생각보다 우리 딸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일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더니 그녀는 은혜를 모르고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며 자신의 월급을 그만큼 받도록 하고 없는 은혜를 요구하며 행동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직을 고려한다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네요. 사장이시고 사위이시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계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직원들에게 왜 갑질을 하시는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장이시고 사위이시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라고 요청하는 것이 갑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여직원들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유로 커피를 태울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솔직히 저는 그러한 상황에선 회사를 저에게 넘겨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이시고 사위이시다면 당연히 가족에게 대물림 받아야 한다고면서 제가 위아 사위로서 받아야 할 예의를 준수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의 회사를 왜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는 처음 듣는 말이라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당신이 갑질을 했다고? 뭘 이해하려 애를 쓰냐? 어차피 망해버린 회사인데 말야. 내가 위고 유일한 가족이 아니야? 근데 글쎄 회사를 나에게 안 주시겠다고 하잖아. 당신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아, 말로 회사를 누구에게 주든 말든 그게는 아빠 마음일 거야. 이제 왜 당신이 탐내냐고? 아이, 사람이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네.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다른 대기업들 봐라. 다 자식들, 사촌들, 사위들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며 진짜 가지가지 한다. 내가 3년 이내에 회사를 정리하고 엄마랑 함께 시골에 가기로 했어. 내려가서 생활해 보려는 생각을 했고 우리도 귀촌이 뭔지 해보려고 자연과 가깝게 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요즘에는 영상을 보니 시골도 많이 발전하고 좋더라고 해. 그래서 내가 회사를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내려가기로 결심했는데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런 결정을 하는구나 생각하며 아버지께 말씀을 했어. 그러자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땀이 소리날 만큼 고생을 하셨어요. 솔직히 내가 봐도 호랑이처럼 생긴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 무섭게 느껴졌는데 남편은 속으로 떨면서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상대방도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시비를 걸어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자 아버지께서 정말 심술을 부리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는 싫어.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하니 제가 성질이 나죠. 제 기분은 왜 모르시는지 몰라. 그 말에 속으로 진짜 저 새끼 철도 없고 답도 없는 새끼구나 싶어서 혀를 끌끌 차는데 친정아버지께서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휙 던지듯이 주시는데 서류 뭉치에 봉투 안에 들어있는 소형 녹음기도 있고 이상한 걸 죄다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 배낭이 아버지께서 며칠 묵으실 짐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물건이 나오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죠. 근데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는 시큰둥하게 바라보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허옇게 질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서류 뭉치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게 뭔데? 당신 얼굴이 그렇게 허옇게 질리고 그래. 혹시 죄라도 지은 거야? 거야, 내놔봐. 안 돼. 남편이 악을 쓰면서 서류 뭉치를 사수하려고 하니까 이거 더 의심이 되고 수상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솔직히 저한테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놈이었지만 제가 남편의 어깨를 있는 대로 확 밀치면서 서류 뭉치를 빼앗았는데 무슨 글자가 그래 수두룩 빽빽한데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보니까
각종 대화가 남겨진 대화록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프린트되어 있는 종이 뭉치어. 저는 순간 집중력을 발휘해서 난리를 치는 남편 놈을 무시하고 쭉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경악스럽게 그지 않더라고요. 여태껏 자백을 해왔던 그 파견직 여직원이 특급 기밀을 유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게 지냈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짓이 남편 놈이 한 짓이었던 것이었죠. 저는 여직원과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여직원을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자백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메일까지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여직원이 저의 대화에 빈번한 증거들을 함께 언급했고 거기에는 프린트된 그들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회사 비상구 CCTV에 찍힌 남편과 여직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거기서 남편이 가슴 포켓에서 봉투를 꺼내 여직원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돈을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 입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회사 보안에 대해 이 정도로 무지한데 어떻게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이냐며 개인 이메일로 로그인하면 회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 아무리 그래도 회사 인트라넷 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접속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다 보일 수 있다는 거네.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야. 회사 전산망으로 개인 이메일에 접속하면 모든 것이 회사 하드에 저장된다는 말이야. 그건 사적인 정보도 포함되는 것이야. 아니요. 누가 회사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본다는 얘긴 아니에요. 회사 일만 제대로 보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들통나는구나. 남편은 그동안 사무 업무만 보던 사람이라서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고 회사 전산망에 모든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산내 아이디로 접속하는 것은 모든 정보를 엿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아요. 개인 이메일로 접속하면 누구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죠. 여직원과 저는 대화를 하면서 남편이 자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경쟁 업체에게 특허 기술에 대한 80%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남편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서 여직원에게 말을 한 것뿐이라 발뺌을 할 여지도 없었어요. 오히려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누가 몰래 그런 일을 저질러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변명할 여지가 있을 텐데 개인 이메일로 그런 일을 저질렀기에 자신이 무분별히 행동한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그 대화는 정말 심각했고 그 여직원은 21살의 남성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출신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겨우 졸업장을 따낸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21세이지만 여자로서의 삶은 정말 어려웠어요. 어떤 사람이 돈 몇 푼을 주고 자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CCTV로 촬영된 장면과 같이 특급 기밀을 팔아서 번 돈의 일부분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교활하게 대우했어요. 남편은 프로젝트와 밀접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핵심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100%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남은 20%의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경쟁 업체에 전달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그 나머지 20%는 실제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유사한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설명회는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의 기술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가 넘어갔기 때문에 경쟁 업체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요. 경쟁 업체로부터 큰 액수의 돈을 받은 후 아버지의 회사가 망할 것임을 안다며 그 회사에 입사할 약속까지 얻었다. 정말 수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러한 행동을 할 줄 상상도 못했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핵심 기술의 20%는 소수만 알고 있었던 기술이라서 불행 중에 다행이기도 하다. 만약 그것을 자해까지 알고 있었더라면 우리 회사는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망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당신이 유철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쟁 업체에 가서 부탁하고 탐색하여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다고 알아냈다. 그러나 핵심 기술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해당 정보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돈의 반줄도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 남편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종이를 들고 손을 벌벌 떨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자네,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어떻게 보안업체의 프로그램을 빼돌릴 생각을 해? 이미 증거는 완벽하게 내 손에 들어와 있네. 자네가 유출했다는 증거도 내 손에 30넘 있어? 이 녹음기 보이나? 이게 내가 경쟁업체 사장과 나눈 대화야? 그쪽에서는 자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 돈은 챙겨 먹고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화를 도구만 물론 나 또한 자네를 기밀 유출로 고소를 걸겠다고 했어. 우리 딸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내 아주 바라던 반에 친정 아버지께서 건넨 종이에는 남편이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으니 당연히 소송의 증거로 인정될 만한 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께 애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장인은 가족끼리 왜 소송을 벌이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했고 사위로서 대우를 좀 더 팍팍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기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비록 그런 상황이었더라도 돈이 부족하고 운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법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현재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우리 친정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것으로 생각하겠죠. 이혼 후 경쟁업체에서 얻어낸 돈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지적해 주셨습니다. 견뎌내고 발로 뛰어 조사한 결과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짓 진술을 한 파견직 여직원이 잠수를 타자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어디에 숨어 있을지 호히 물러나서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여직원부터 주변 사람들까지 수사를 통해 마침내 여직원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발 진실을 말하라고 하니 그 여직원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다고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그 여직원을 꼬집어서 자백을 이끌어냈던 사건까지 자세히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유머러스한 점은 CCTV에 찍힌 봉투 속에 들어있던 금액이에요. 그것이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그중 일부를 떼어내게 되는데요. 약속했던 것에 반하는 자백을 해 내가 돈도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정말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여직원을 용서하고 사건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증인으로 나서라고 요청하셨어요. 경쟁업체를 찾아간 결과 핵심 기술 자체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남몰래 투자자들을 다시 설득하러 다녀가셨어요. 회사에는 우울증 때문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속여가며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를 위해 남편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을 소집하여 사건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고 남편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배신당한 남편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회사는 파산하지 않았고 모든 직원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남편만 다른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좋아, 당장 이혼하자. 모든 진실을 밝혀낼게 하는데요. 내가 너 같은 쓰레기랑은 하루도 못 살겠다. 냄새가 나서 갑자기 이래? 어디까지나 자기야. 내가 철없는 마음에 범한 실수인 줄 장인, 너언 제가요? 인정받고 싶어서 범한 실수인 거지.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황을 바로 잡아놓겠습니다. 엎드리라고 하시면 엎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이 풀릴 거랍니다. 하나만 봐달라고 매달려서 부탁하는데 정말 답답한 쓰레기였어. 분리수거할 만한 일반 쓰레기도 안 돼 저희 아버지께서 남편을 끝까지 대면 그냥 시체 처리하셨어요.
발로 총 다쳐버렸어. 이 끔찍한 놈,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아무것도 소용없는 존재로 전락했어. 불행 중에서 내려다가 월급밖에 받던 참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고야 말았어. 그래, 잘못을 저질렀어. 가족도 잃고 돈도 잃으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죄를 지었어.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을 되돌리겠습니다. 이미 그 프로그램도 개발이 끝났다면서. 장인은 이제 돈을 벌 시간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눈앞에서 사라질 것은 없을 거예요. 부디 경쟁업체나 나한테 속아달라면 얼마나 큰 빚을 갚아야 할지 알지만 그것은 언제 갚아. 그러니까 부디 살려주세요. 억대라고 해도 수십억이라고 해도 수백억이라도 필요할지도 몰라. 너 같은 놈과 같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산 우리 귀한 딸, 절대로 고생 못 시키겠어. 당장 꺼져. 자이 너은, 제발. 그동안 저에게 베푸어 주신 자비를 한 번 더 베푸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장 꺼져. 아,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혼시켜 주마. 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이혼시키고 말 테야. 이혼 안 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께서는 그 뒤로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시켜 주셨어요. 남편 새끼가 절대로 합의 이혼 못한다고 버텨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금방 무너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도 경쟁업체에서도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모든 걸 알고 난리가 나서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아들이 말도 못할 금액에 소송을 걸렸다고 해서 사돈께 놓여온 푸시라고 전해주면 안 되겠죠. 제가 왜요? 이제는 남자인데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는 바로 차단해 버렸어요. 소송이 걸린 이후 전 남편은 하루가 뭐다 하고 쟤를 찾아 빌었지만 저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수십억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전 남편과 그 집안은 아주 풍비박산이 나타났어요. 이전 시부모의 노후 작금은 물론 가지고 있던 집까지 전부 팔아치웠지만 돈을 갚을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은퇴하신 이전 시부모님도 다시 일을 다니기 시작해야 했고 전 남편은 어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퇴근 후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음식 배달 기사 일도 한다고 하던데 몸이 여러 개라도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예정보다 더 늦어졌지만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되었고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계세요. 직원들에게 성과급도 전부 지급하고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더 탄탄해진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집은 탄탄한 대로만 걸어가길 바라며 전 남편네 집안은 더욱 더 망해버리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